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게이머들이 자기 책상에 올려져 있는 모습만 봐도 막 그 뽕이 차오르는 그 브랜드, 바로 레이저. 이상하게 왜 이 레이저 독사 로고와 초록색 LED가 사람을 이렇게 그 뭔가 좀 흥분시키는 거지. 그런 저에게도 처음으로 시련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키보드는요, 원래도 고가의 레이저조차도 제가 알기론 그동안 없었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내 출시 가격이요 39만 9천 원. 그러니까 정말 키보드가 40만 원입니다. 자, 이 가격에도 레이저 감성으로 용납이 될지, 제가 2달 넘게 사용해본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프로 75% 레이아웃 키보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머분들이야 레이저 모를 수가 없고, 또 레이저 키보드에서 대표적인 블랙 위도우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뭔가 키보드가 40만 원이나 하는 거냐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라인업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소개할 레이저 블랙 위도우라고 한다면 레이저의 가장 대표적인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자체 스위치를 사용하는 레이저의 상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헌치맨 시리즈는 역시 그 고가의 키보드인데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라 광학 스위치로 래피드 트리거와 작동점 조절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데스스토커 같은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도 있죠. 이렇게 라인업에 따라서 제품 컨셉과 스위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블랙 위도우 V4 프로는요, 레이저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보면 되고요. 75%는 레이아웃인데 텐키리스보다도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게임할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몸 안에서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한 목적에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블랙 위도우 시리즈가 벌써 V4까지 나오고 뒤에 프로까지 붙게 되었는데, 뒤에서 새롭게 적용된 기능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겠지만, 일단 제가 사용해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부분은 키보드의 기본인 타건감이 실제 체감이 명확히 될 정도로 아주 많이 개선되었던 점. 전작이라고 대단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제가 딱 프로 버전 말고 블랙 위도우 V4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물론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버튼이 늘어나고 다이얼도 늘어나고 이런 거 좋죠. 그런데 키보드를 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르는 이 키보드 타건감이, 입력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같은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플레이트를 유리 섬유로 만들어서 강성이 있으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아래로 플레이트 폼을 PCB 사이에 추가해서 추가적인 울림을 줄이고 타건감이요, 진동과 타건음을 깔끔하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PCB에도 방염 테이프를 붙였어요. 저도 그 자동차 사면 항상 방진 방음 작업할 때 테이핑을 내부에 하거든요. 그 원리랑 비슷하게 방염 테이프를 통해서 잔진동까지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200mAh 배터리 아래로 다시 두툼한 폼이 한 번 더 키보드 전체의 무게를 부드럽게 지탱하면서 눌리는 짧은 순간의 타건은 외에는 가급적 깔끔하게 흡수하려는 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벌써 기분이 좋았습니다. 타건하는 순간 느껴지는 개선점이 키보드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것보다는 정작 많이 사용할 키보드 타이핑이 바뀌는 것이 더 실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사용에 있어서 전작과 가장 다른 점은 무선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작은 최대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면서 USB-C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유선 키보드였잖아요. V4 프로의 경우는요, 레이저 마우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하이퍼 스피드 무선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무선으로 최대 4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용 동굴 없이 블루투스 5.1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대 3개의 기기를 저장해두고 옮겨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게이밍 키보드에서 극한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유선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게이머 중에서 모두가 몇백 분의 1초를 다투는 FPS 경쟁을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저는 무선의 편리함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좀 더 반가운 편이에요. 그리고 무선에서 폴링 레이트 4000Hz를 지원하면 솔직히 이게 뭐 부족하다고 생각할 사람 나와봐. 부족해? 죄송합니다. 기능상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오른쪽 상단에 OLED 디스플레이가 생겨났습니다. 짜잔. 내가 정한 GIF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를 위해서 현재 뭐 CPU, GPU 상태, 그리고 현재 날씨와 시간 뭐 이런 것도 설정해 둘 수 있고요. 여기 한 발 나가서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 뭐 OLED 디스플레이의 밝기 조절, 키보드 조명 밝기 조절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앱 전환이나 스크롤,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OE2에서 누르면 인벤토리가 뜨고, 위로 돌리면 캐릭터 창, 아래로 돌리면 스킬 창이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별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할당해서 쓰면 접근성 좋게 아주 잘 쓸 수가 있죠. 포토샵에서 뭐 브러쉬 크기 조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앱에서 스냅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기계식 키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함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WASD 방향키에서 서로 반대되는 WS, AD가 동시에 눌리면 제자리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없는 기계식 키보드에서 동시에 눌리는 순간들이 전환 과정에서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뒤에 눌린 키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앞에 눌려있는 키를 무시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방향전환을 타닥 할 때 나도 모르게 동시에 이렇게 타닥 누를 때 있어요. 그거를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FPS 하는 분들 이거 꼭 켜서 써보세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40만 원. 그건 좀 선 넘었지. 이 게이머들이 이렇게나 레이저의 뽕을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높은 가격과 레이저라는 브랜드만큼 기대 수준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보드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는 등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런 레이저 뽕, 레이저 갖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V4로 쓰던 거 V4 프로로 바꿔서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지랄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